지난 28일 경찰에 피해자로 출석한 장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이 고소인은 오늘 이 수사기관에 동영상 증거 자료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성폭행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아침에야 이 고소인이 인지를 했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호텔 방 안 등의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을 해서 보관을 했고 이걸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 고소인의 영상에 따르면 이 장 전 의원이 이 고소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정황 그리고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또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도 담겨 있다고 지금 이 고소인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뒤에 고소하는 거는 일반 정상인 성인 사건에서 처음 보거든요. 따라서 아마 경찰도 상당히 고민할 거예요. 원래는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가 이제 중단이 돼요. 근데 올해가 이제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기소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증거 관계도 면밀하게 보니까 전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작성한 글이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적은 글이죠. 따라서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10년이 지나도록 있을까 이런 게 의문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야 되는 시기다, 지금은. 그러면 10년 동안 그 피해자가 당했을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고소를 할까 그냥 넘어갈까 어떤 두렵거나 자기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고소하냐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10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리고 늦었지만은 장제원 의원이 정말 법적인 이유에 떠나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예우지 않습니까?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성폭력 의혹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 경찰이 장제원 의원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를 추가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상황이 담긴 글이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에 작성한 글인데요. 이 경찰이 어제 고소인을 불러서 추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3년 전에 당시 상황을 적은 4,800자가량의 온라인 글을 증거로 확보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글에는 고소인이 3차 술자리를 한 뒤에 이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해당 글에는 장 전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 그리고 피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심정도 담겼습니다. 이 경찰은 3년 전에 작성된 글이 A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걸로 보고 있지만 지난 28일 경찰에 피해자로 출석한 장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이 고소인은 오늘 이 수사기관에 동영상 증거 자료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성폭행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아침에야 이 고소인이 인지를 했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호텔 방 안 등의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을 해서 보관을 했고 이걸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 고소인의 영상에 따르면 이 장 전 의원이 이 고소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정황 그리고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또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도 담겨 있다고 지금 이 고소인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소인은 이 사건이 지금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서야 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미투가 터졌을 당시에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서운 마음에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겨운 시간이 계속됐고 또 올해 11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점이 고소를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서 변호사님 일단 이 의혹만으로 보면 장제원 의원에게는 법적으로 좀 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였고요. 그러면 친고죄라는 게 고소가 있어야지 수사하거든요. 네. 그리고 고소 기간은요 6개월입니다. 이게 저는 맞다 봐요. 일반인들은 이게 맞다 봐요. 뭐 미성년자나 장애인처럼 특수한 경우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데 일반 판단력이 있는 성인은요 강간을 당했으면 바로 고소를 해야지 10년 있다가 강간을 고소하면 불안정성이나 안 맞잖아요. 또 증거라는 게 10년 기간 동안 증거도 없어질 수 있잖아, 정인이나. 저는 10년 뒤에 고소하는 거는 일반
정상인 이 성인 사건에서는 처음 보거든요. 따라서 아마 이게 그 경찰도 상당히 고민할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가 이제 중단이 돼요. 근데 그 올해가 이제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기소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증거 관계도 면밀하게 보니까 전부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작성한 글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적은 글이죠. 따라서 이제 그 직접적인 증거가 10년이 지나도록 있을까, 이런 게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기소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로서 어떤 개인 의견도 주셨고요. 분석도 견해까지 함께 하셨다는 말씀까지 한번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재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재원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좀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팽팽히 엇갈린 부분이 많이 있고 서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보면은 확인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이든 진실을 저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뭐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에서 호텔에서 새벽까지 있었던 그 정황, 그리고 문자도 한 것 저도 한번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저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야 되는 시기다, 지금은. 그러면 10년 동안 그 피해자가 당했을,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고소를 할까, 그냥 넘어갈까, 어떤 두렵거나 자기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고소하냐,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10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리고 늦었지만은 장재원 의원이 정말 법적인 이유에 떠나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예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지만 저는 장재원 의원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도 함께 또 사죄할 부분은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어떤 피해자에 대한 정상인 발언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